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주말 동안 배당 투자하는 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가 35%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페TV 구독자분들 배당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SCHED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댓글과 수페빌리지 카페 질문으로 미국 배당 투자 이대로 괜찮은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배당 소득세 3.5% 징수한다는 게 가짜뉴스가 아닌지, 섹션 899 조항에 채권도 포함되는 건지, 시행되면 언제 적용되는 건지, 빅테크 같은 성장주 투자해도 되는지, 절세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걱정과 불안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답변이 될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다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당 소득세 35%의 시작은 트럼프의 감세 법안에서 출발합니다. OBBB라는 법안인데요. 원빅 뷰티풀 빌이라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청구서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전혀 아름답지 못한 법안이죠. 법안 내역을 보면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OBBB가 뭔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제 개편,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조치, 복지 및 예산 조정, 국방 및 국경 안보 강화가 있습니다. 최근 헬스케어가 조정받고 방산기업이 좋았던 이유가 이 법안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부당한 외국 세금 구제가 있습니다. 섹션 899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기에 우리에게 리스크로 다가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섹션 899에 미국에게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게 보복성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관세 전쟁과 비슷한 느낌이 오죠. 불공정한 관세를 바로잡고 불공정한 금융세금을 바로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제품을 가지고 관세로 싸웠다면요. 이제는 자본을 가지고 세금을 더 가져가려고 수를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 근본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피해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섹션 899는 미국 시민과 미국 기업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빅테크 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디지털세가 있는데요. 특히 유럽 국가에서 이런 행동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뺏긴 세금을 미국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보복성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바로 섹션 899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보게 되면요. 미국 내 사업소득, 임대료, 로열티, 배당금, 이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배당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의 배당금에도 세금이 붙게 될 여지가 생긴 거죠. 잘못하면 정말 배당 소득세 35%를 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보복성 세금을 걷고선 이 돈으로 자국 세제 개편에 힘을 쏟으려고 하는데요. 돈 나올 구멍을 여기서 찾은 겁니다. 당하는 사람은 미국의 국가이고 혜택은 미국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당 소득세가 지금 당장 35%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첫 해는 5% 올려서 배당 소득세가 20%가 되고요. 매년 5%씩 올려서 최종적으로 4년 차에는 계속 35%를 유지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정말 실행된다면 배당 소득세가 35%가 되는 건데요. 끔찍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연히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당 소득세 35%가 되면 우리의 배당금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SCHED, SGOV, 제피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각 1억씩 투자했을 때 지금은 15%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배당금이 337만원, 399만원, 681만원을 받게 됩니다. 35%가 적용이 되면요. 배당금이 258, 305, 521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피는 배당금이 160만원이나 감소하게 되는 건데요. 원로 환산하면 매달 13만원씩 배당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정말 세금 폭탄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냉정을 찾고 대상자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가져가는 국가는요, 왼쪽 DTS라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걷고 있는 국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 국가가 대부분이죠. 오른쪽 저가세 이익 규칙인 UTPR을 보면요, 세금이 15%보다 낮으면 그에 준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대부분 국가가 해당이 되니까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DTS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커뮤니티 뉴스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독일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기사입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는 이미 걷고 있는데 독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독일이 이번에 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는 대부분 3%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이번에 10%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환경에서 빅테크를 구제하기 위해서 섹션 899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다행히 한국은 대상국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만에 하나를 조심해야 되죠. 암벽 등반을 할 때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듯이 우리의 투자도 미래 전략을 세워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략을 세우기 전에 지금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타임라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려 보면요. 5월 말에 OBBB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한 표 차로 아슬하게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바톤은 상원 의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1000페이지가 넘는 조항들을 수정 및 보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본회의를 거쳐서 상원이 통과되게 됩니다. 상원에는 공화당이 가반이 넘어서 당연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상원 통과 목표는 7월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거침없이 바로 서명할 것 같죠? 빠르면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 무조건 통과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조세법상 발효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예기간이 있는 거죠. 즉 지금부터 법이 발효돼서 적용되는 시점은 대략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과정은 가장 빠르게 진행됐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 연방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브레이크 걸었기 때문에 이 법안 또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1년 동안 어떤 준비 혹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저는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 리스크 회피, 기타 묘책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더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외국인이 보유한 장기 증권 현황을 보면요.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31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그만큼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투자자 비중을 보면 현재 18%나 되는데요. 트럼프는 이들이 자금을 빼내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35% 부과는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금리 때문인데요. 다른 국가들은 모두 같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인도,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할 것 없이 모두 내리고 있죠. 미국은 파월이 버티고 있는 거지만 결국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SGOV 같은 미국 초단기 채권 매수한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투자처로 매력적인 건데요. 떠나기 쉽지 않는 상황이지만 세금이 35%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과 이자에 세금이 35%가 부과되면요. 미국 증시는 크게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4월에 수익관세 10% 기본관세를 부과했을 때 주가가 크게 빠졌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가대납폭이 발생된다면 배당주를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가 떠날 때 오히려 역발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SCHD 버라이즌 제피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배당률이 대략 4%, 6%, 8%인데요. 주가가 10% 빠지게 되면 SCHD는 배당률이 4.4%가 됩니다. 버라이즌은 6.9%, 제피는 8.9%죠.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20%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SCHD의 배당률은 5%가 됩니다. 제피는 10%까지 올라가죠. SCHD 배당률 5%는요, 한 번도 팔지 않고 3년 이상 투자해야 도달할 수 있는 배당률입니다. 20% 하락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날을 3년 앞당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세 35%가 되면 말짱 깡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SCHED에 투자해서 배당 소득세 15%를 제외하고 현재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마다 5%의 배당 소득세가 올라가게 되면요, 100만원이었던 배당금이 4년 후에는 8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배당 소득세는 15%에서 35%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SCHED의 장점은 배당 성장입니다. 매년 10%의 배당 성장을 이뤘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럼 1년 후에 배당금이 95만원이 아니라 105만원이 됩니다. 2년 차에는 109만원, 3년 차에는 113만원, 4년 차에는 117만원입니다. 그리고 5년 차부터는 배당 소득세가 증가하지 않으니까 더 빠르게 배당금이 증가하겠죠. 아쉬운 것은 원래만큼 배당금이 빠르게 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배당 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상승폭이 줄어든 건데요. 바로 뒤에서 가대 납폭 때 매수한 것과 납폭이 없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색은 현재이고 남색은 보복성 세금이 징수돼서 20% 급락했을 때입니다. 같은 돈이라면 급락했을 때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난 주식 수만큼 배당금을 더 받게 됩니다. 20% 하락했을 때 배당금이 100만원이면 그렇지 않을 때는 80만원입니다. 현재 배당금 80만원이 처음에는 작지만요, 세금 징수를 덜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5년차에 둘은 동일하게 배당금 117만원을 받게 되고요, 10년차가 되면 보복관세가 없는 게 12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보복관세로 가대납폭이 오면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배당 종목은 배당 성장률이 보복관세, 세금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배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당연히 배당률 증가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여기서 기업의 실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요, PE 레시오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기업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몰려오겠죠. 즉 저가에 매수하면 시세 차익과 배당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역발상 투자는 모두가 공포에 머물러 있을 때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후보 종목을 확인해 볼까요? 왕족주랑 기족주 중에서 현재 배당률 탑5 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1위는 알트리아인데요. 현재 배당률은 6.73%입니다.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면 알트리아가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알트리아의 10년 평균 배당률을 보면요, 6.5% 수준으로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알트리아는 현재 주가가 그냥 정상 수준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종목을 볼 때는 절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알트리아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최근 5년간 알트리아 배당률을 확인해 보면요, 가장 크게 올랐던 순간이 9.67%입니다. 9% 넘는 순간들이 꽤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6%대로 내려왔습니다. 주가와 배당률은 반대로 가듯이 현재 알트리아는 꽤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실제 그런지 알트리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앞에서 봤던 알트리아가 9% 넘는 배당률 구간을 확인해보면요,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입니다. 그때가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했던 시간들이죠. 컨텐츠로도 많이 말씀드렸던 시기입니다. 주가 최저점을 보면 40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배당률이 9.67%입니다. 그 뒤로 주가가 시원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54.4%나 올랐습니다. 40달러에 알트리아를 매수했다면요, 현재 배당률 9.7%에 시세 차익은 54%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1년 전 이야기죠. 2024년 초에 알트리아를 매수했다면요, 지금 주가는 성장주만큼 오르고 배당은 배당대로 받는 구조입니다. 섹션 899가 시행된다면요, 작년과 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알트리아가 아니어도 다른 종목도 함께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른 고배당주를 생각하다가 문득 커브더콜을 떠올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고배당 ETF인 커브더콜은 역발상 투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피, 제피큐, QYLD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배당률을 보면요, 8에서 13.8%로 상당히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5%의 배당 소득세가 적용이 되면요, QYLD 배당률은 13.8%에서 9%로 줄어들게 됩니다. 배당률이 4.8%나 깎이는 거죠. 배당률이 높은 만큼 하락폭도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앞에서 SCHED는 배당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커브더콜은 배당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요, 회복력을 상대적으로 낮겠죠. 이 점 유의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커버드콜까지 보니까 이제 배당금이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서 안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는데 배당소득세가 35% 되면 어떻게 되나 막막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배당금이 얼마나 깎이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 배당금을 5천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기본 배당소득세 15%가 징수돼서 750만 원이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고요. 건보료 8%, 종소세 3%가 나중에 징수됩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종소세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대중적인 구간으로 계산해서 3%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550만 원을 더 내고 나면요.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3,7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1,300만 원이 사라졌죠. 대략 26%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양도세보다 조금 더 높지만 안정적인 인컴이기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보복성 배당세가 20% 추가되게 되면요.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됩니다. 그럼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2,700만 원이 되는데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인데 그보다 더 많이 내는 거죠. 배당금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보복성 세금이 시작되면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섹션 899 대응 전략 두 번째는 리스크 회피를 보겠습니다. 배당금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두 번째 전략이 더 필요할 텐데요. 리스크를 어떻게 회피할지 보겠습니다. 섹션 899는 배당과 이자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는 거기 때문에 성장 투자에 대한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포트 구성이 배당에 맞춰져 있다면 일부 옮기는 작업도 필요하겠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열린다는 것에 아무도 부정하지 않듯이 우리의 투자도 AI를 향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AI 시대의 각 산업별 1등 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반도체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는 아마존, 전력 인프라는 컨스텔레이션, 소프트웨어는 팔란티어, 자율주행은 테슬라, 스마트폰을 대체할 스마트 안경은 메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회사 3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입니다. 이미 다른 반도체 기업과는 어나더 레벨에 올라왔죠. 현재 미국 시총 1위를 두고서 애플 마서 엔비디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1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엔비디아의 AI 칩이 적용될 산업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성이 가파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를 증명하듯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올해는 로봇 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는 호환성을 높여서 다른 칩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했는데요. 즉 모든 기업을 품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엔비디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면요. 현재 137달러로 전고점 150달러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수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그리 많지 않았죠. 그만큼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고점을 뚫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투자하기 꺼려진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이 뚫는 시점을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엔비디아는요, 앞으로 1년 동안 25% 정도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1명의 전문가 중에 36명이 바이, 4명이 홀드, 1명이 셀을 외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제 공상이 아닌 현실이 됐죠. 테슬라 전기차는 공장에서 출고할 때 사람 없이 혼자 이동을 합니다. 조만간 탁송도 무인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이 되면 로보택시가 세상에 첫 공개가 되죠.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된 상태니까요. 이제 사람의 의심을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10대를 시작으로 수개월 내 1000대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24시간 사람 없이 택시가 운영되면 얼마나 효율이 좋을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로보택시가 3만원이라면요. 고속버스, KTX, 비행기 등 운송수단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앞으로 불어올 나비 효과를 생각하며 투자해야겠습니다. 연소득 7억 원이 넘는 미국 부자들에게 설문을 해봤는데요. 테슬라 점유율이 19.3%나 됩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은 4.7%와 비교가 되죠. 이미 부자들은 테슬라의 매력에 빠져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면요. 현재 342달러로 일론 머스크가 돌아오고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전고점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은 상태인데요. 로보택시를 시작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세상에 나오면 지금의 주가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그 순간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테슬라는요, 앞으로 1년 동안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시 테슬라는 사랑을 못 받는 종목인데요. 37명의 전문가 중에 16명이 바이, 10명 홀드, 10명이 셀을 외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메타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다음 기기가 나올 때가 됐죠. 과연 그게 무엇이 될까요? 저는 스마트 안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선두에 있는 기업이 메타입니다. 레이벤과 함께 디자인도 괜찮은 스마트 안경을 내놨는데요. 요즘 챗 GPT 사용하면서 화면을 보며 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행위가 어느 순간 불편해졌습니다. 그냥 안경을 쓴 채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겠죠. 심지어 카메라로 내 시선을 그대로 공유하면요, 공감하는 것이랑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메타 혼자 스마트 안경 시장을 독차지하기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현재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 안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요, 서로 스마트 안경을 쓰고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시 통역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얼마나 대체하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하면 63.8%나 됩니다. 메타가 광고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메타는 꾸준히 엔비디아 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1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안경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면 메타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메타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현재 $670로 관세 이슈가 있고 나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정고점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죠. 메타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유형의 물건이 자리 잡는 순간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메타의 스마트 안경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메타는요, 앞으로 1년 동안 3.7% 상승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45명의 전문가 중에 41명이 바이, 3명이 홀드, 1명이 셀을 외치고 있습니다. 고평가됐지만 매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섹션 899 대응 전략으로 리스크 회피를 하기 위해서 AI 시대에 크게 오르는 성장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괜찮아 보이셨나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기에 좋은 기업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899 대응 전략 기타 묘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직투로 배당 종목을 담고 있는 분들만 걱정하고 계신 거 아니죠? 이건 국내 절세 계좌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SCHD를 국내 버전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투자하고 있다면요, 해외 직투랑 동일하게 배당 소득세 35%가 징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P 500과 커브드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같은 지수 추종하는 ETF는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국이 아닌 국내 배당주로 이전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에는 어떤 매력적인 배당 ETF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요, 배당 소득세 35%가 징술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20% 추가 배당 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배당률이 5%라고 가정을 하면요, 국내 배당률의 매력이 약 1.5%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 배당 ETF 5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중에 3개만 추려서 보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유명한 종목이죠. 금융주를 포함해서 국내 고배당 종목을 투자하는 ETF입니다. 코덱스 배당 가치는 배당뿐만 아니라 성장 모멘텀도 고려하는 투자고요. 코덱스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는 한국형 SCHD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주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하는 기업이 많이 담겨 있고요.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실제로 배당 소득세가 35% 적용되면요, 절세 계좌로 투자했던 해외 배당 ETF를 국내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 묘책 두 번째는 가만히 전략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전략인데요. 기존에 했던 그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가 하는 투자 전략을 고수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대외 이슈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긍정적인 신호를 체크해보면요, 첫 번째는 미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정책에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세 없는 한국은 제외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외국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섹션 899의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상황을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겠죠. 배당 소득세 35%가 부과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제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계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직투, 연금저축 ISA인데요. 배당 소득세 35% 적용 시 가장 크게 변화될 계좌는 해외 직투입니다. 배당금을 2천만 원 이하로 정리를 할 거고요. 현재 고배당과 배당 성장의 비중이 꽤 높은데요. 절반 이상 줄이고 S&P 500으로 집중할 겁니다. 추가로 배당 지급보다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기업을 눈여겨보고 공부해 놓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성장 배당 채권금, 자산 배분 포트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ISA 계좌는 지난번에 배당 소득세 이슈가 있어서 변경을 했죠. 국내 배당이랑 해외 성장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미 국내 배당주와 해외 성장이 많아서 추가로 건들 게 없는데요. 즉 해외 직투만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35%가 적용됐을 때 시행하는 것이고요. 미리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묵묵히 투자를 이어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자꾸 시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처럼 유지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던 현재 투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배당 투자자분들께 현명한 판단에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쉽게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